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0일 새벽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사흘 전이 되겠네요. 사흘 전에 새벽에 테헤란을 이륙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보잉 737-800이 한 2분 만에 추락을 했습니다. 약 8,000피트, 그러니까 한 2,400m까지 상승했다가 공항으로 돌아오는 회전을 한 다음에 아주 화염을 뿜으면서 추락을 해서 타고 있던 176명의 승객, 승무원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사람도 많았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한 60여 명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가 국상이 났습니다. 하필 그때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에 있는 두 개의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혹시 미사일을 맞은 것 아니냐 하는 지금 추측이 막 퍼져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란이 몇 시간 전에 1차 발표를 하면서 미사일과는 아무 관계없다, 미사일 쏘고 한 2시간 다음에 추락했던 것이다 하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인을 하는데 꼬투리를 제공한 것이 여기 블랙박스를 수거를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수거했으니까 그것을 분석하면 바로 나오는데, 중요한 사고 원인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 제조회사가 보잉사입니다. 보잉사에 넘겨가지고, 즉 미국에서 분석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란이 미국에 안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의심이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 타이밍이라든지 또 2,400m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보통 공중폭발입니다. 엔진에 불이 났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비행기는 엔진에 불이 자주 납니다. 그러나 엔진에 불이 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는 추락해서 전손이라고 그러죠. 기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그런 큰 사고는 잘 나지 않습니다. 엔진에 불이 나면 금방 끌 수도 있고요. 또 엔진 샷다운 해가지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또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이 사고는 보면은 뭔가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불이 서서히 나면은 그렇게 갑자기 무슨 화염이 뿜어 나오든지 하지 않죠. 더구나 이륙하고 2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번진다 하더라도 조종사는 충분히 이렇게 보고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칵핏에서, 조종석에서 컨트롤 타워로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보고가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슨 폭발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테러 가능성은 있습니다. 폭발물 테러 가능성은 있는데, 미사일로 맞았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타고 있었던 사람이 이란 사람이고, 물론 미사일이 맞았다고 하면은 겨냥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오파를 해가지고, 오인을 해가지고 열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때렸다든지 이런 수가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갔으면 분명히 인공위성 등등을 통해서 우리 서방의 정보기관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궤적과 맞춰서 이것은 미사일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3만 피트를 날 때 미사일을 맞았다면 몰라도 이 이륙하는 순간에 맞았다면 아마 육안으로도 새벽 6시쯤 됐으니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너무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이란이 지금 혐의를 벗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크라이나도 처음에는 현재로는 테러리스트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고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웹사이트에서 올렸다가 부랴부랴 그걸 지워버리고, 사고 원인은 위원회 조사 결과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함으로써 또 증폭을
의혹을 또 정복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은 미국에서 NTSB라는 항공사고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항공기가 사고가 다른 나라에서 나도 거기에 출동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행기 사고 원인 조사 기관인데, 이란이 그런 사람들이 조력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발표되었을 때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문헌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미사일에 민항기가 맞은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도 관계 있는 게 있죠. 그게 1978년 4월 20일, 대한항공 902편, 이것은 보잉 707입니다. 이게, 북극권에 들어가니까, 나침반이 뭐 흔들리는 바람에, 그때 옆에 있었던 관제사가 잘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항공관제사가 계산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항로가 이게 미국 쪽으로 가는 앵커리지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어요. 소련 요격기가 출동해가지고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아주 그 기장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저공으로 날아가지고 얼어붙은 호수에 착륙해가지고 나머지는 살았습니다. 이게 유명한 무르만스크 사건인데, 이거는 수호의 15 전투기가 다가와가지고 미사일로 쏴버렸습니다. 이거 공중 폭발했으면 다 죽었죠. 1983년 9월 1일에 있었던 사할린 상공에서 007 전보입니다. 269명을 타고 가던 비행기를 스파이 비행기로 오인한 소련 조종사가 미사일로 쐈을 때는 그냥 맞아가지고 공중 폭발해가지고 269명이 다 죽었는데, 이 무르만스크 사고에서는 천만다행으로 아주 기체의 일부분에 부딪히고 폭발하는 바람에 대부분이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이번 사고와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타비아 플라이트 870, 이 맥도날드 데그라스의 비행기였는데, 이게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시실리아의 팔레르모로 날아가다가 뭔가 폭파된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해가지고 81명이 죽었어요. 이 원인을 놓고 이게 미사일을 맞은 거 아니냐. 그때 나토가 훈련을 하고 있었고, 리비아도 훈련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서 미사일을 맞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되다가 시간이 33년이 흘러가지고요. 이거 밝히는데 33년. 즉, 2013년 1월 23일 이탈리아의 형사법원에서 이것은 미사일에 맞았다 하는 판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 오래 걸렸느냐 하면은, 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군사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해서 미사일로 맞은 것을 정확하게 규명해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요, 이런 사고도 있습니다. (1960년) 에올로플롯, 러시아입니다. 에올로플롯 902편이 하바롭스크에서 모스크바로 날아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것도 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져서 저는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당시에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이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소련
냉전 시대라서 그 뒤에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이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1994년입니다. 이 르완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팔콘 50이라는 비행기입니다. 여기에 르완다 대통령과 부룬디 대통령 두 사람이 타고 르완다의 키갈리 수도입니다. 수도에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격추를 되었습니다. 격추. 그래서 두 대통령이 죽어버렸어요. 두 대통령이 죽고 그 뒤에 무슨 사태가 나느냐. 르완다가 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후투족, 투치족 해가지고 이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하는데 한 달 동안 한 7, 80만 명을 죽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학살 사건이 이 비행기 사고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착륙할 때 미사일로 반군이든지 누군지 때렸는데 하여튼 그 사고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또 유명한 미사일 격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에어 플라이트 655, 그러니까 이게 1988년입니다. 바로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미국 해군의 이 순양함이 빈센스라는 순양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290명을 태운 이란 민항기를 오인을 했습니다. 이거를 마치 전투기로 오인을 해가지고 미사일로 쏴버렸습니다. 290명이 죽었습니다. 290명. 이번에 이란에서 이 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52명의 미국 대사관 직원을 1년 이상 인질로 잡은 데 대해서 52개의 표적을 관리해가지고 필요하면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2란 숫자 좋아하네. 우리는 290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렇게 이란에서 치고 나온 게 바로 이 비극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런 일도 저질렀어요. 리비아 민항기가 시나이 반도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973년 2월이었어요. 시나이 반도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대의 이스라엘 팬텀기가 접근을 해가지고 영공을 침입했으니까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쏴버렸습니다. 미사일로 쏴버렸어요. 그래서 타고 있던 113명이 죽고 5명이 살았네요. 무시무시하죠, 이스라엘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리라고 하더 말을 안 들으니까 민항기인데도 쏴버렸습니다. 113명이 죽었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10월 4일인데요. 시베리안 에어라인 플라이트 1812 투볼레프 TU-154기가 사형 이 항공기가 이스라엘 텔라비브를 출발해가지고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로 날아가던 중에 피격을 당해가지고 미사일을 맞았네요. 피격을 당해가지고 66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 합쳐서 다 죽었는데, 요것도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근방에서 크리미아 반도인데요. 크리미아 반도에서 군사 작전 중에 그 옆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무슨 적기로 오인을 해가지고 쏴버렸습니다. 이런 거. 또 최근에 있었던 가장 이 끔찍하다고 할까요? 한 사건은 바로
2014년이죠.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크리미아 동쪽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거의 내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를 말레이시아, 이 네덜란드를 출발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날고 있었어요. 747이었습니다. 날고 있는데 29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쩍 하는 순간 비격돼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럼 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사를 하다가 결국 최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반군이 쏜 미사일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책임이다. 러시아제 미사일을 맞았다.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지금 러시아에 따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해는 또 이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떠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노선을 바꿔가지고 실종돼가지고 지금까지 미스테리로 있었던 말레이시아 항공 최대 악몽의 한 해였습니다. 한 해에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이 200명 이상 죽는 사고를 2번이나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거 어디서 날라온 미사일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터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주무시지 못할까 싶은데요. 그러나 비행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잘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란이 사고가 잘 나요. 이란이 왜 사고가 잘 나느냐. 근데 이번에 이거는 이란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 우크라이나 비행기고, 이건 아주 2016년에 만든 아주 새 비행기입니다. 737을 하면은 요사이 말씀되고 있는 737 맥스 8을 생각하는데 그 기종도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한 7,000대가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 비행기입니다. 그 원인은 나중에 비행기 사고는 원인 밝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러나 안전한 게 이 비행기니까 저 이야기 듣고 너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